네, 안녕하세요. 현철과 함께 라이노 3D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스퀴즈라고, 네, 스퀴즈 병이죠. 라이노 예제 10-11인가요? 네. 거기 있는 스퀴즈 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파일 여시면, 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예제,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 예제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뷰에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네, 뭐 이런 것처럼 막 보여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가 잔뜩 열려 있기 때문이고요. 다 나눠 놨는데 싹싹싹 줄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뭐 있는데 지금 많이 줄였고요. 보니까 저기 있는 선은 좀 나중에 봐도 될 것 같아요. 걔가 어디 있냐면 커브 있죠. 커브에 레이블 서피스 커브, 네, 저거 딱 지워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약간 저게 회색으로 된, 예,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 얘네들을 선택하고, 근데 선택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예, 바로 이거 점선으로 되어 있고 참조점인데, 참조라는 레이어에 있습니다. 참조라는 레이어가 지금 잠겨 있기 때문이고요. 저 잠겨 있는 레이어를 딱 열어주시면 선택되면 선택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현재 레이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참조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종이도 히든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할 준비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따라와 보세요. 네. 사실은 소리가 날아가서 지금 다시 네, 화면 보면서 하는 거라서 네, 약간 싱크가 안 맞아도 이해해 주세요. 한 6분부터 괜찮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닥면을 이제 먼저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바닥에 저 하얀 그 면 보이나요? 하얀 선 보이나요? 선. 네, 그 선에다가 우리가 이제 바닥면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제가 예제를 설명하는 동안 이렇게 네, 화면 막혔네요. 플래너 서피스. 플래너 서피스로 면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평면형 커브를 선택을 할 거고요. 네, 평면형 커브를 선택하는 이유는 네, 그 밑에 면이 여기 있는 요 명령이에요. 평면형 커브. 그래서 저 면이 그 타원으로 만들어져 있던 선이기 때문에 쉽게 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면을 만들 수 있고, 아이고 제가 레이어를 굳이 예제대로 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의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여기다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이름은 제가 연습하는 거니까 현철 연습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멋지게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저는 가천 블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천 블루 아시죠? 네. 그래서 미리 그린 객체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이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가천 블루 같나요? 뭐라고요? 네, 너무 밝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고쳐보도록. 멘트가 좀 빨랐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조금 더 탁한 네, 기운이 도는 프러시안 블루가 아니라 가천 블루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제 모니터는 이런데 뭐 여러분은 뭐 원하시는 색으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약간 가천 블루랑 비슷한가요? 조금 더 밝은가? 네,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레이어 상에서 레이어 세팅해야 되는데 네, 좀 있으면 화면에서 할 겁니다. 이걸 하는 동안 네, 약간 예제랑 다르게 규제랑 다르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좀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느라 그렇게 되고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처럼 더블 클릭 하시면 네, 현철 연습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커런트 레이어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는 여기 만들어질 거예요. 네. 다음에 이제 두 개 레일 수입을 통해서 첫 번째 레일, 두 번째 레일 수입을 하고 옆면을 만들 겁니다. 이제 옆면을 만드는데 네. 횡단면 커브를 이제 옆에 그려놓은 선으로 하는 거죠. 네. 회전체를 안 하는 이유는 이거는 약간 회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이 타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완료되면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레일 수입 옵션 만들어졌고요. 네, 확인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옆면 만들어졌고요. 네, 밑면 만들어져 있고 저 새가 좀 떴네요. 저 뜬 거는 이제 제가 금방 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옆면 부드럽게 만들어졌다는 거 알려드리고 이제 얘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입니다. 네, 서피스 블렌드 아니고 블렌드 서피스라는 게 있어요. 블렌드가 뭐예요? 섞는 거죠. 네.
라이노에서 이 블렌드는 좀 떨어져 있는 뭐 커브나 그런 면 같은 거를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옵션 창 뜰 거예요. 네, 첫 번째 가장자리 선택, 두 번째 가장자리 선택, 그 다음에 바로 스페이스 눌러주시면 심 좀 조절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영특한 라이노가 저거를 부드럽게 해주니까 네, 저는 그냥 딱 넘겨서 블렌드 서페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멋지게 만들어지면서 네, 이제 블렌드 조정 이렇게 옵션이 떴어요. 1번, 2번 있고 예, 뭔가 위치, 접선, 곡률, G3, G4 네, 싱크 잘 맞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말 알아요? 미분 가능? 어떤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네, 바로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때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기억하시면서 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위치를 0으로 예, 그 부분을 G1, G2 저게 G0, G1, G2거든요. G0, G1, G2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소리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이죠. 이게 네,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 예, 좀 갑자기 미분 얘기만 들어도 약간 머리에서 미분이 이렇게 생기는 분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미분 뭐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연속적이게 만들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제가 이거를 둘 다 위치로 싹 바꿔봤어요. 그냥 이 커브랑 이 커브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고 얘를 접선으로 싹 바꿔주면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그래프가 부드럽게 곡선이 부드럽게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곡률은 이게 뭔가요? 곡률까지 하면은 더 부드러지고 약간 더 땡땡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접선의 변화율도 다시 미분이 되게끔 우리 혹시 기억나요? 변곡점 이런 거 기억나요? 잠시 한 10초만 들어주시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접선으로만 맞춰 놓으면 이거의 접선과 이거의 접선은 일치하지만,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제 일치하지만 그 기울기의 변화율 자체는 그러니까 한번 미분한 그래프는 뾰족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더 이제 3차 미분, 4차 미분까지 되게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중에 이걸 우리가 G2를 바로 이제 곡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커버처죠, 영어로. 그 다음에 접선은 탄젠트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잠깐 잊어버리시고, 기본적으로 곡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매끄러운 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직선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이렇게 곡선으로 어디까지? 2번 미분 가능하게까지.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잊어버리세요. 아무튼 서피스 블렌드 조정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시면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 있는 빨간 선들 때문에 지금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고요. 한번 쓱 지워볼까요? 그 선들. 네, 선들 제가 컨트롤 이거 뺐고요. 요거 하이드 잠깐 시켜놓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아시겠죠? 밑면 뒤집어져서 그런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블렌드까지 해서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그냥 합체라고 하네요. 네, 합쳐볼게요. 3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3개, 이렇게 3개고요. 그냥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 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뭘 할 거냐면, 조인 할 거예요. 조인 하는 순간, 뒷면이, 얘가 기준이었나고요.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그런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에가 가천 블루가 됐고, 여기는 속살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뒤집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를 이제 끝마금 할 건데, 끝마금 뭐예요? 캡이죠. 캡. 네, 저는 캡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캡 하시면 자연스럽게 얘가 딱 막으면서 닫힌 서피스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닫힌 폴리 서피스인데, 닫힌 플로 서피스 됐어요. 네, 오타입니다. 네. 닫힌 서피스 만들어주면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안팎이 바뀌었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뒤집어 준 겁니다. 똑똑한, 영특한 라이너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네, 다 쉬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커브 닫았던 거 어딨죠? 네, 커브 여기 레이블 서피스 커브 이렇게 있었는데, 요 놈이에요, 요 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를 이제 가지고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얘를 이렇게 샥 밑으로 지나갈 건데 얘도 곡면으로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곡면으로 만드는 작업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선 하나 그려 놓으셨고, 네, 이 커브를 중심으로, 네, 이 커브를 중심으로 얘를 움직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러 할 겁니다. 미러 주세요. 그래서 얘랑 대화할 겁니다. 미러 실행할 객체 선택, 네, 얘 선택하시고 미러 평면의 시작, X축, Y축 하셔도 좋고 그냥 이 점, 이 점, 끝점 두 개만 딱 클릭하시면 자연스럽게, 네, 밀어 됐죠? 네, 밀었습니다. 네, 이렇게 밀어 주신 다음에 얘를 로프트 합니다. 로프트에서 요거 세 개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옵션 뜨면 그냥 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뭐 그 뒤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거기 닫힌 로프트로 하라고 하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라이더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느슨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느슨하게인지 또 타이트하게도 괜찮은데 직선만 아니게 아니면 보통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시면 곡면이 만들어지죠. 잘 보시면 이 곡면은 네, 얘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느슨하게 하시면 좀 이렇게 이 곡선이랑 상관없이 또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일단 하고요. 저는 좀 더 많이 할까요? 느슨하게만 해서. 저는 느슨한 남자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면 하나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죠? 네. 그 면을 만드신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반대쪽도 해야 되니까 밀어주세요. 네. 밀어주시면 얘를 다시 밀을 거고요. 밀어 평면의 시작 나와 있는데 여기 참조 있잖아요. 그 참조 두 개 이렇게 위아래로 딱 클릭 해주시면, 잠시만요. 잘못됐네요. 다시 밀어 해주시고요. 요거 서피스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왜 이게 안 됐죠? 네. 대각선으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3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X축 이렇게 하셔도 되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밀어 됐고요. 밀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좀 특이한 이제 상황인데, 얘는 솔리드잖아요. 닫힌 로프트입니다. 닫힌 폴리 서피스고 얘는 그냥 면이에요. 이 서피스는. 네, 그런데 라이너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불리언 합니다. 불리언은 사실 닫혀있는 객체끼리 솔리드끼리 연산을 해야 되는 건데 라이너가 되게 똑똑해서 불리언 디퍼런스 해서 여기서 차집합을 계산할 원래 서피스 이걸로 선택을 하시고요. 스페이스나 엔터 누르신 다음에 차집합 계산에 사용할 서피스 여기에 요거랑 요거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싹 하고 없어졌어요. 네, 요 서피스 이제 지워볼까요? 자, 지워서 보시면 그냥 요 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간단하죠? 네. 아, 그럼 이거 스플릿이랑 뭐가 달라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스플릿 해도 되잖아요. 네. 스플릿 하면 뭐가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플릿, 네, 스플릿 하시면 분할할 객체 칼을 먼저, 얘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절단 객체, 그 다음에 칼을 나중에 선택하죠. 한쪽만 해볼게요. 요 선 아니고, 네, 선 아니고, 요 면입니다. 네, 면 선택한 다음에 딱 하면 똑같이 잘 분리됐는데요. 네, 뭐가 됐냐면, 네, 요 칼 한번 치워볼까요? 칼 한번 치우고, 예, 절단된 면도 싹 치워보니까, 속이 뻥 뚫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폴리 서피스를 그냥 자르기만 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가 더 이상 솔리드가 아닌 게 됩니다.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솔리드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닫혀 있는 폴리 서피스라는 개념이 있고, 걔네들이 이제 연산이 그 솔리드처럼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서피스끼리도 연산을 이렇게 불리언 연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다시 언두해서 돌려놓고요. 예, 병 하나로 있습니다. 다시 알려드리면 불리언 디퍼런스 해보겠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네, 그 다음에 얘랑 이 면이랑 선택하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 면이랑 여기 있는 선들은 다시 뭐 하이드 하셔도 좋고, 네, 하이드 할까요? 그냥 지울까요? 네, 면 지우고요. 네, 요 커브만 혹시 모르니까, 네, 나중에 뭐 혹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얘는 이미, 예, 어떻게 되냐, 왓 한번 볼까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고요. 뭐 면 6개가 있어서 이렇게 쫙쫙 된 겁니다. 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닫혀 있는 폴리 서피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병 만들었으니까 이제 약간의 데코만 하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휴. 네, 쉬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쉰 이유 아시겠죠? 진짜 중요한 거. 이 병은 다 좋은데 솔리드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나무로 만든 이렇게 핸드폰처럼 쓸모가 있는 병이 아니에요. 예. 안에가 주둥이가 뚫려 있어야, 예, 뚫려 있어야, 예, 그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쉘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닫힌 폴리서피스에서 제거할 면을 선택한다고 해요. 도움말 보셔도 됩니다. 도움말 보시면 쉘, 네, 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아,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공면에서도 감동적이죠. 네, 그래서 제거할 면을 하나 선택하는데 우리는 위에다 열 거니까 옆에 아까처럼 뚫지 마시고 요 윗면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여기는 0.05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0.05 정도로 하면 이 정도. 여기 있는 요게 1이잖아요. 1. 예, 0.05 정도로 한번 싹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하시면 짠 하고 여기 위에 날아갔죠. 위에 날아가면서 이렇게 두께, 이 정도 두께를 가진 이런 병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선택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즉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이 쑥 들어간 그런 쉘을 만들었다. 네, 쉘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쉘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어서 쉘터가 되는 건가요? 네. 궁금증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잠깐 또 쉴게요. 네. 쉬면서 이제는 요거 병 잘 만들었으니까 잠깐 하이드 하고요. 네. 여러분은 동영상 잠깐 멈추고 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들어가셔서 뚜껑 있는 부분이 있어요. 뚜껑의 레이어를 싹 한번 켜볼게요. 그랬더니 샤샤샥 하고 켜서 뚜껑 아니고요. 잘못했어요. 네. 탑 디테일 커브를 켜주시면 네, 여기 뭔가 쫙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스레드 커브 완성하면 완성된 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요거 일단 보지 마시고 사실 얘는 그냥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 나선 만드는 작업이 있거든요. 나선 만드는 작업은 네, 언급돼 있으니까 요거 잠깐 네, 하이드 하고 볼게요. 하이드 하고 네, 잘 만들어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보면 제가 요거를 탑 디테일 커브를 껐다가 딱 키면 네, 여기 있는 선들 만들어지고요. 그거와 함께 여기 바닥에 보세요. 짠 하고 하늘색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졌죠. 네, 그냥 여기다가 폴리곤 삼각형 그린 겁니다. 원점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예, 나선을 그려야 돼요. 나선. 네, 나선을 그릴 겁니다. 나성에 가면 그건 나성이죠. 네. 편지를 써주세요. 예, 나선을 그릴 건데요. 네, 나선을 그릴 때는 헬릭스, 나선 헬릭스입니다. 영어로 헬릭스 하시면 네, 축의 시작 이런 거 나오고요. 2점, 2점 클릭하시면 되고 기준이니까 또는 커브 주변에서 여기서 커브를 이렇게 딱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네, 몇 개의 커브를 그릴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회전수 저거 이미 삼각형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그거를 기준으로 이거 다 맞춰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아무튼 모드가 회전수인지 확인하시고 회전수가 2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역비틀기 아니요 이렇게 확인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쫙 밀어주시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딱 맞게 이렇게 나선을 두 바퀴죠.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네. 더블 뭐죠? 네, 더블 악셀? 모르겠네요. 네, 악셀은 뒤로 도는 건가? 네.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두 바퀴를 돌려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나사산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맞춰 있으면 이게 안 되니까 얘가 이렇게 처음에는 안쪽에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또 시켜주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탑뷰에서 보셔도 좋고, 지금처럼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올려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뷰를 다시 바꾸지 않을게요. 탑뷰에서 보라는 말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선택은 여기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사산을 일단 연장을 하자고 합니다. 연장을 해볼게요. 연장하려면, 네, 익스텐드로, 네, 선을 연장할 수 있고요. 경계개체 선택 또는 연장 길이 입력, 뭐 동적 연장 이렇게 엔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계개체는 어디까지 갈 건가 이렇게
할 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길이를 직접 입력하셔도 좋고 뭐 방법이 있는데 그냥 동적 연장 이렇게 한번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스페이스나 엔터 딱 눌러주시고 연장을 커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입력할 수 있고요. 그냥 쭉 늘려도 되고 얘가 얼마로 하라 그랬더라? 0.5로. 예, 그래서 0.5로 0.5로 되어 있네요. 네. 0.5로 그냥 바로 스페이스 누르시거나 여기다가 0.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다시 이쪽으로 0.5 이렇게 바로 스페이스 누르시면 반대쪽도 예,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시면 네, 이렇게 쭉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걔를 안쪽으로 살짝 당겨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요 끝점 두 개만 나머지는 그대로 둔 채로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요 연장 끝났으면 스페이스나 엔터나 뭐 ESC 눌러서 나가 주시고요. 네, 요거 커브 선택하고 이제 안쪽으로 들여 넣을 겁니다. F10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F10 눌러주시면 네, 제어점들이 확 뜨죠. 네, F10 눌러주면 제어점 뜨고요. 그 제어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놈 그 다음에 또 요놈 두 개 클릭했습니다. 두 개 Shift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요 가운데 이렇게 건물이 위치하겠죠. 걔네를 가지고 스케일 2D라는 걸 합니다. 스케일 2D는 이 평면상에서 그냥 이렇게 두 방향으로만 줄여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은 여기 가운데 요점이 있으니까 요거 선택하셔도 되고 뭐 0,0 이렇게 선택하셔도 0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거 가운데 점 딱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러면 배율 또는 첫 번째 참조점 나왔는데 우리 얘네가 다 수치 정해놨으니까 이거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0.85 이렇게 딱 입력하시면 네, 이렇게 안쪽으로 쑥 하고 밀린 거 보이시죠? 네, 해당 위치에서 안쪽으로만 네, 스케일 2D는 구성평면 유지한 채로 그 안에서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85까지 입력해서 제가 이 배율을 맞춰서 넣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강조했던 ESC 누르고요. 아까 강조했던 저 하늘색 쟤를 가지고 여기로 끌어와야 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네, 잘 들으세요. 네, 좋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네, 뭘 하냐면 여기는 그냥 여기 가운데잖아요. 근데 얘를 여기다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오는데 이 면에 또 수직하게 이 커브 방향이 수직하게 짠 하고 가지고 올 겁니다. 네,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뭐냐면 오리엔트입니다. 오리엔트는 뭐냐면 어떤 점을 어떤 점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점을 기준으로 기준점에서 참조점으로 탁 옮겨주는 겁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손바닥을 생각을 해보세요. 손바닥에 아무 물체나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그 물체를 떨어지지 않게 그냥 손바닥을 어디론가 옮겨보세요. 그럼 그 물체 그대로 있죠. 네, 그쵸? 예, 살짝 기울여도 뭐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공간상의 3D로 있던 그 손바닥 위치가 기준점. 그다음에 내가 움직였어, 손바닥을. 아이고, 떨어졌네요. 네. 그랬을 때 저도 직접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옮겨진 손바닥이 새로운 기준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준면으로 객체를 옮겨주는 건데요. 네. 얘는 바로 그 오리엔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커브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리엔트 명령 입력하시다가 오리엔트 온 커브, 커브 발음 괜찮아요? 네. 오리엔트 온 커브 딱 하시면 얘랑 이제 대화하면 됩니다. 얘를 딱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 요거의 중심 찾으셔도 되고, 저 0,0에 그러는 거 아니까 우리가 0 입력하면 원점이라는 거거든요. 네. 원점을 딱 하시고, 다시 이제 딱 당기셔서 방위 기준이 될 커브 선택, 그래서 이 커브 딱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더니 평평하게 왔어. 왜? 바닥면이 평평했고 현재 구성평면도 평평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옵션, 수직이라고 perpendicular죠. perpendicular에 이 P를 딱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수직하게 옵니다. 네, 얘는 안쪽으로 저렇게 노멀 그 방향이 생겨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멋진 커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에다 여기 시작 끝으로 가져가셔서 끝점 커브에 딱 찍어주시면 이렇게 멋지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커브에 수직하게 이 위치에 딱 이 하늘색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그 다음 진도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 진도는 뭐냐면
그 나선을 중심으로 저 삼각형을 돌려주는 거예요. 쭉쭉 따라 도는 거죠. 네, 따라 도는데 중요한 옵션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스윕 2가 있고 1인데 지금 레일이 하나니까 레일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일 선택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횡단면 커브 선택 요거 딱 선택하고 넘겨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심 조절 바로 넘기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막 중간중간 뜨고 막 난리 났어요. 처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우리 재생 버튼처럼 생긴 요 얘가 나왔는데 끝나는 위치를 보니까 휘어졌어. 네, 왜 그렇죠? 나선을 따라 돌면서 얘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거를 저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라이크라는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네, 얘가 그거에 네, 굉장히 그대로 유지된 채로 면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끝마감 해줘야 되겠죠? 캡 씌워주시면 예, 안팎에 뒤집히면서 여기 끝에 요 끝에 면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사산을 뚫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거죠. 붙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잠깐 하이드 할까요? 네, 하이드 하시고 이제 뭘 하냐면 네, 얘네도 다 만들었으니까 얘네도 하이드 할게요. 네, 하이드. 지킬 박사는 어디 갔나요? 네, 그래서 네, 이제는 뭘 만들 거냐면 예, 그 부분에 마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리볼브를 할 거고요. 네, 회전시킬 커브 이놈하고 네, 그 다음에 회전축의 시작 2점과 2점으로 그대로 360도 여기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짠 하고 모자같이 모자가 만들어졌어요. 네, 모자가 만들어졌고요. 네, 모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 다시 아까 나사 어떻게 됐나요? 나사산 네, 딱 봤더니 나사산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얘랑 얘를 그냥 합칠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골라놓고 하셔도 되고 또는 불리언 유니온 합니다. 예, 불리언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니온 이건 합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디퍼런스 아까도 한번 써긴 했었는데 차집합입니다. 그럼 여기 인터섹션 뭐겠어요? 네, 인터섹션은 교집합입니다. 네, 교집합이고요. 불리언 스플릿은 아예 다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 차집합의 교집합을 기준으로 차집합하고 해서 한 방에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니온 할 거예요. 유니온 하시면 얘랑 선택해서 쫙 돌려주시면 이제 한 객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에 약간 떠있던 거 어차피 이걸 묻으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싹 하고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병 만들었는데 얘를 뚫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잠깐 다시 하이드 시켜놓고 뚫기 위해서 네, 병 목의 윗부분과 아랫부분보다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뭐 여기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뚫어낼 겁니다. 그래서 리볼브 한번 더 할까요? 리볼브. 네, 얘 선택하시고 회전축의 시작과 끝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도 짠 하고 돌려주시면 얘가 만들어졌죠.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쇼 끝은 없는 곧 끝나요. 네, 곧 끝나는데 불리언 디퍼런스 하시면 됩니다. 불리언 디퍼런스를 네, 바깥에서 안쪽 놈으로 원래 객체 삭제 아니오 하면 남아 있을 거고요. 얘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짠 하고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안에가 없었습니다. 네, 참 쉬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약간의 디테일만 좀 고쳐주면 되고요. 얘랑 얘가 이제 다른 객체였으니까 얘를 합치는 작업, 불리언, 유니언, 네, 이렇게 하면 전체가 하나의 객체가 됐고요. 네, 이렇게 뾰족한 면 여기 날카로워요. 날카롭기 때문에 필렛 할 건데 필렛을 선기름만 하는 게 아니라 면에서 바로 엣지에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필렛 엣지 눌러주시고 그다음 요 가장자리 딱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을 얘는 굉장히 크니까 한 얼마? 0.05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0.05 너무 작은가? 네, 안 보이네요. 네, 다시 볼게요. 반지름 먼저 바꾸고 반지름 0.05 됐죠? 네, 0.05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매뉴얼 잠깐 보고 올게요. 0.25였네요. 네, 컨닝했어요. 다시 필렛 엣지 눌러주시고 반지름 0.25로 선택하시고 네, 요거 딱 선택하시면 0.25를 기준으로 이렇게 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쫙 해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돌아요. 예, 쫙 돌았죠. 네. 이렇게 돌아져 있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플랫 엣지 눌러주시고 0.25인치 확인하시고 요 엣지 선택하시면 네 스페이스 눌러주시면 핸들도 조정할 수 있고요. 저거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부드럽게 하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거 다 네, 다른 레이어들 다 지우고요. 네, 지우는 게 아니라 꺼놓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른 레이어들 싹 꺼놓고 참조도 꺼놓을까요? 네, 이 레이어만 남았습니다. 네, 다 완성됐죠? 네, 렌더링 뷰로 볼까요? 아주 예쁜 네, 이거 뭐 이렇게 쫙 짜서 만드는 스퀴즈 병이죠. 네, 누르면 나오는 네, 그런 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네, 저는 렌더링은 여러분이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렌더링 부분 따로 하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 여러분 쉽게 마무리 하셨습니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이런 엑서사이즈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앞에 것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최고예요.